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양이온끼리 서로 치환된다, 교환된다, 반응을 한다면, 반응을 안 하면 뭐 치환되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금속 자체는 우리가 원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수용액에 있는 것은 이제 이온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걸 좀 이쁘게 말을 해주면 마그네슘팜과 지금 황산구리 쪽에서는 이 구리가 이제 양이온입니다. 참고로 황산이라는 거는 놀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쟤는 반응을 전혀 안 합니다. 잉여야 잉여, 그렇지, 잉여. 자, 그럼 마그네슘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는 구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E+라는 거를 자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녀석은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이온이 됩니다. E+짜리거든요. 네. 얘는 원자로 이제 석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하죠. 원자로 되는 걸 석출이라고 하죠.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전하량을 알아야 얘가 몇 개 들어갈 때 몇 개 나가지? 이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맞춰서.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전하량을 맞춰서 서로 이렇게 전환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구리라는 이온이 수용액으로서 녹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푸른색을 띠거든요, 원래는. 근데 푸른색이 띠고 있었던 이온이 원자로 저 판 자체에 섭출되니까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라고 여기 써있죠, 안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금속에 뭐가 섭출됐냐라는 걸 질문한 건데, 구리가 섭출됐다. 그래서 Le는 구리, 금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가 중요한데요. 수용액에 대해서 전체 이온수가 감소되냐 물어봤는데, 얘는요, 마그네슘이 E+짜리인 상태에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갈 때 E+짜리가 석출될 건데, 얘도 E+, 얘도 E+라면 전하량을 맞춰주기 때문에 한 마리가 녹아 들어오면 한 마리가 나갈 겁니다. 1대1의 전하량이 존재하니까. 맞죠? 그래야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수는 절대 감소하실 수가 없죠. 일정하겠죠. 한 마리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수용액에 있었던 게 한 마리가 나가니까 그냥 치환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온수는 전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니은이 틀리게 된다. 기억은 없으니까 1번도 틀리고요. 3번은 이제 전자에 대해서 구리 이온에서 마그네슘으로 이동한다. 자, 한번 전자를 볼까요? 자, 현재 수용액에 있었던 구리는요, 플러스 양이온으로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맞죠? 그쵸. 근데 전자를 얻었죠. 누구한테? 마그네슘한테 얻은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얘한테 주고, 잃어버렸지. 그치, 전자를 주고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구리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에서 마그네슘으로 이동한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 5번 제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리을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다. 전자 좋네. 맞죠? 마그네슘 이온으로 자, 이것까지 봐야겠죠? 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바뀔 건데 산화가 됐냐 물어본 거야. 자, 마그네슘은 현재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어버린 거는 산화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자를 얻은 거는 환원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양이온을 체크를 하고 양이온이 될 녀석을 체크하고, 맞죠? 자, 마그네슘 조각은 원자였지만 전자를 2개 정도 잃어서 Mg2+ 양이온이 될 거예요. 분명히 반응을 한다면. 자, 그러면 전자를 누구한테 줬냐면 얘한테 줬을 거예요. 맞죠? 얘는 전자를 받았죠? 그래서 환원된 거죠. 근데 조심해야죠. 얘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요. 수소가 돼서 무조건 수소 기체는 이렇게 2개짜리가 뭉쳐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2개 정도한테 준 거야. 왜냐면 얘가 전자 2개를 줬잖아. 그러면 얘 2마리한테 한 마리당 하나씩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된 거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수소 기체로 날아갑니다. 보통은 이제 금속에 붙기 마련인데 수소는 기체로 바뀌는 성질 때문에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날아가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라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잘 봐요. 마그네슘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근데 얘는 2+짜리거든? 네. 맞죠? 네. 근데 얘는 몇 마리가 나가? 2마리가 나가죠. 그럼 한 마리가 수용액에 들어왔을 때 수용액에 있었던 2마리가 나가. 그러면 한 번만 이 과정 사이클을 돌면 2마리가 나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수용액에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보통은요, 저 지금 마그네슘 조각에 이 수소가 붙어야지만 되는데 붙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마그네슘 조각이라는 거는 약간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금속 판의 그람 수가 감소합니다. 맞죠? 다운된다. 이것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치. 딴 데로 붙은 게 아닌데 그냥. 무조건 이거 두 개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요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금속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도 물어봐요. 수용액의 그람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근데 수용액의 그람수를 물어볼 때는 마그네슘이 무거운지 수소가 무거운지 그거를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용액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다. 그럼 금속판은 어떻게 하냐? 그냥 안 붙으니까. 마그네슘은 그냥 녹아서 들어올 건데 빈 공간을 채워주는데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나가기만 한다. 그치. 자, 그러면 H+는 환원된다. 분명히 전자를 얻을 거기 때문에 환원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편안하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니은은 쌤이 말했던 것처럼 마그네슘 질량을 지금 물어본 거야. 금속판의 질량을 물어본 거다. 얘가 붙으면 좋겠지만 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람수가 좀 더 많이 나가고 얘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붙을 수가 없어서. 수소가 안 붙어서. 그래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디귿 보시면 마그네슘이 잃어버린 전자는 얘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여기 있었던 전자를 얘한테 줬냐 물어본 거야. 줬잖아. 네. 근데 웃긴 거는 얘한테 주진 않았잖아. 얘는 아무 반응 안 해요. 얘는 뭐 그냥 잉여 알겠죠? 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실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산화성이 누가 더 강한지, 반응성이 누가 더 강한지 그거를 분명히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를 보게 되면 마그네슘과 물곤염산을 담궜더니 기체가 발생했다. 그럼 쌤 생각에는 첫 번째 그 기체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명하죠. 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H2 수소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그 기체는 수소기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마그네슘을 넣었고 염산이 HCl인데요. 이 중에 양이온이 H.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산화성, 반응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그네슘과 이제 마그네슘 조각에다가 염산을 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보통 녹아 들어가는 놈 있죠? 녹아 들어가는 놈이 무조건 산화다. 반응하면. 그렇다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산화가 잘 된다는 걸로 판단한다. 누구보다? 수소보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성.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산화성이랑 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같은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마그네슘이 아무래도 반응성 혹은 산화성이 수소보다는 좀 더 세다라는 걸 일단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가라는 실험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실험을 통해서 뽑아볼까요? 일단은 수용액 1과 2는 그냥 수용액이 다르다가 아니고 염산을 넣었는데
이 경우와 이 경우 실험 1, 실험 2 이런 개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A 금속과 B 금속을 각각 넣었는데 염산하고 반응하는 건 고작 얘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소보다는 A가 반응성 혹은 산화성이 크다라는 걸 또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B는요 염산하고 반응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요 오히려 B보다 수소가 반응성 혹은 산화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이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이해가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요 세 마리를 가지고 크기 순으로 좀 나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자, 일단은 1번과 2번을 보면 수소가 제일 작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기 있어서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확실한 거는 B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A 혹은 마그네슘이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갈라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느 정도 유추했으니까. 실험 가! 하고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일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 어쨌든 금속이고 염산이고 금속이고 염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다 할 수 있겠고요. 자, 나에서는 지금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요놈이 감소할 것이다. 수소 기체로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수용액엔 수소 기체, 수소 이온이 별로 없어지겠죠, 점점. 그래서 감소하는 건 맞는 거죠. 3번 실험 나에서는요 반응을 전혀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금속 A는 전자를 잃고 나에서죠? 나 여기죠. 나에서 금속 A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것이다. 자, 금속은요 양이온이 될 거예요. 분명히. 맞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맞고요. 양이온이 되는 거 맞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4번은요 마그네슘과 금속 B 중에서 반응성이 큰 금속은 마그네슘이다. 이거 찾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그네슘이 B보다는 큰 쪽에 있죠?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거는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4번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남은 거 5번밖에 되지 않아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이거는 다시 한번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다. 자, B라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요. B는 반응성이 제일 작다. 맞죠? 네. 그러면 누구를 금속으로 넣어도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죠. 맞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작은 놈이 수용액 들어가면 얘는 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지. 왜 반응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글을 보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양이온인 녀석,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될 녀석. 맞죠?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뭐 공부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금속부터 쓰죠. 맞죠? 그래서 뭐 FE가 얘는 외워야 돼요. FE 플러스가 될 것이고. 선생 이렇네?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지? 누구한테 줬냐면 은한테 준 거야. AG. 자, 은은 AG 플러스입니다. E 플러스 아니에요. AG.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맞춰올 거야. 야, E 플러스지? 플러스지? 그럼 얘 2개 정도 나오고 2개 정도가 모여서 2개 나오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좀 편하죠? 무슨 말이냐면 철이라는 고체가 한 마리가 수용액에 들어오면 은은 2마리가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알 수 있는 거 수용액의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든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쌤이 계속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질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철이 좀 무겁지 않을까? 무거워도 얘 2배를 뭐 그치. 이렇게 뭐냐 2배를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그 2배를 딱 마감했나? 뭐라 해야 되지? 2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으로 크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럼 모르지. 알겠죠? 아우 말 힘드네. 자, 이게 그림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여기 살짝 색깔이. 색깔이 있다, 석출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이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반응성이 크냐? 뭐 이딴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무조건 반응하면 금속으로 존재하는 녀석이 수용액에 존재하는 녀석보다 반응성이 크다. 산화가 더 잘 된다. 그래서 AG보다는
이제 요놈이 독성이 더 크다. 알죠? 혹은 산화성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철제체는 환원된다. 전자를 잃었잖아. 그러면 산화돼야지. 왜 환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은이온이죠? 네. 참고로 은이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용액의 수를 좀 물어본 거다. 은 자체는 지금 석출되잖아요. 그럼 감소하겠지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철 이온의 수예요. 네. 자, 철 이온의 수는 일정하다. 뭐 일정하진 않지. 이거 어떻게 알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반응이 진행될 때니까 점점 증가하겠죠. 이온수가 많아지겠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틀리고요. 푸르게 변하는 건 구리밖에 없으니까 구리가 전혀 주인공이 없는데 왜 푸르게 변해? 알죠? 네. 철이 무슨 색인지 난 관심 없습니다. 알죠? 네. 5번. 자, 전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분명히 누구에서 이동하냐? 에이, 얘가 얘를 줬겠지. 맞죠? 질산에서. 질산? 에? 질산? What? 질산 놀고 있는데 왜 건드리고 있어요? 잘 놀고 있는 애를. 잘 노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지긋지긋합니다. 자, 지금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담가놨습니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구리라는 양이온이 들려서 은이라고 되어 있는 양이온 녀석. 그래서 구리는 원자였지만 전자를 잃었습니다. Cu2 플러스 되겠죠. 자, 근데 은 자체는요 Ag 플러스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얘는 속출하죠. 그래서 두 개의 Ag가 되겠죠. 여기 뭐 두 개 정도. 왜 두 개 맞췄을까요? 여기 2 플러스고 플러스라 가지고 두 개는 들어봐야죠. 개수 맞죠? 맞추기. 개수 맞추기. 그럼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제 구리라는 주인공이 생겼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바뀌어야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푸른색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석출되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가 녹아 들어갈 때 수용액으로 두 마리가 나오니까 수용액 입장에서야 수용의 입장에서는 수용액 입장에서는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버려요. 줄어버린다. 이것도 질량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마리가 들어가고 한 마리가 나갔어. 정확하게 한 마리 됐을 때 두 개 질량을 알려주면 수용액의 그람수가 감소하는 증가하는지 금속의 양이 그람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질문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람수를 알려줄 땐 그거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다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몇 배 차이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구리 표면에 섭취되는 것 은이다. 반응했대매. 반응했대매. 맞죠? 반응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뭐 옅은 푸른색이 나타났다. 이해하세요? 녹아 들어간 거니까 반응한 거죠. 자, 구리가 환원이 됐기 때문에 전자를 잃었는데 전자를 잃었으면 산화지 왜 환원입니까? 안녕히 가세요. 푸른색은 맞죠? 자, 구리 원자입니다. 은 이온입니다. 2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이거 미친 소리 아닌가? 야, 구리가 2 플러스인데 그거 심지어 2배를 더해준다고? 아니지. 구리 하나, 얘 2개예요. 1대2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틀린다. 정답은 1번 할 수가 있겠다. 자, 또 나왔죠? 지긋지긋하죠. 똑같은 반응을 했을 거죠. 구리와 은. 아유, 가보자. 이번엔 구리가 이온으로 있어요. 이거는 금속으로 있어요. 이온으로 있으면 안 되지.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전자를 잃었어요. 자, 은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은이 석출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두 개가 맞춰줘야겠죠. 2 플러스라서.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하는 말이, 녹았네요. 푸른색이네요. 푸른색. 두 번째, 한 마리 수용액 녹아 들어가면 두 마리가 호호호 나갑니까? 수용액 양이온의 개수는 겜수. 감소. 끝났어요. 띠용. 응? 뭐 피바다야 피바다? 붉게 변하는 건 없어요. 안녕. 푸르게 변해야죠. 구리는 이거는 내 생각에는요. 이거 뭘 낚이게 할 거냐면 구리선은 붉은색이라서 붉은색이 되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낚인 것 같은데 멍청이. 그거 고체일 때 구리해야겠죠?
자, 구리선에 표면에서는 은이 섭취된다. 아유, 반응했겠죠? 섭취되는 거 맞지요. 자, 또 전자 물어봤죠. 구리는 전자 잃어버린 거 맞는데요. 자,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으로 변화된다. 혹은 산화된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볼게요.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똑같아요. 금속 이제 A, B, C 보여요? A, B, C까지 아니구나. A, B. 보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분명히 산화성이 누가 강하냐? 금속이 강하냐? 이거 그냥 찾아야 돼요. 뭐 별거 없다. 그리고 기체 나왔잖아.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수소, 기체가 나온다.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제 하나씩 이제 따져주자. 산화성 혹은 반응성. 자, 볼게요. 금속, 염산의 수소 반응했어요?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금속이 대박. 그래서 수소보다 A라는 금속이 반응성이 좀 더 크다. 세 번째. 자, 똑같이 A를 넣었는데요. 자, 은이라는 AG라는 녀석하고 반응했어요. 어머, 좋네요. 그러면 AG보다 A가 좀 더 크겠네요. 반응성이. 네 번째. 빠밤. 자, 금속비입니다.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뭘까요? 금속비를 넣은 게 아니라 금속비에 뭘 넣은 거야? 이온을 넣은 거야. 얘는 이온으로 들어간 거야. 알겠죠? 금속 A하고 하겠다 이거야. 반응을 하면 금속 A가 반응성이 크지만 반응 안 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B가 큰 걸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이거 합쳐. 자, A가 전부 다 큽니다. 맞죠? 그러면 H와 AG만 비교하면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어쨌든 A 다음에 그다음 B라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아까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CO2다. 야, 낚이기 아주 좋죠? 자, 금속하고 염산하고 산성하고 반응해서 CO2 나는 건 탈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자, 절대로 CO2 아니죠? H2 기체입니다. 그래서 에이, 너 멍청이. 안녕. 야, 이렇게 제껴도 한 2개밖에 나오지 않나요? 네, 제가 뭐라고요? A 틀렸잖아요? 틀리긴 했는데 가에서 발생한 기체가 뭐가요? 수소죠? 수소잖아요. 네. 근데 이산탄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B. 칼슘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기 때문에. 탄산칼슘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탄산칼슘. 죄송합니다. 자, 자신이 없네요. B요. 나에서 금속 A는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일단은 이 말 자체는 맞거든?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는 건 맞아. 근데 진짜 산화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반응을 했다는 얘기거든? 금속은 반응하면 산화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죠? 근데 나를 봤더니 반응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산화된 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B는 무조건 맞다가 된다. C 볼게요. 반응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이 오빠 물어본다니까. A는 반응성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보다 지워버리면 A가 반응성이 작다. 그럼 A가 반응성이 작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죠. C.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C가 제일 똑똑한 친구예요. 그렇네요. 자,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질산, 수용액과 철이 반응을 했는데요. 양이온만 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항상. 근데 은이 섭출된 거 보니까 반응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볼까요? 자, 철이라는 금속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녹아 들어갈 거예요. Fe+로. 그리고요, AG 그 다음에 플러스란 녀석은요, AG로 섭출될 겁니다. 2+고 플러스라서 얘는 2개 정도는 섭출이 돼줘야 뭔가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로 보냐면 반응성을 볼까요? 반응했잖아. 맞아? 그래서 AG보다는 아무래도 철이 반응성이 좀 더 크다. 맞죠? 이해하시죠? FG가 왜 들어와? F이죠? 어우, 수학하고 헷갈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산화제랑 환원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보기에서 물어보고도 있거든. 그래서 알려줄게요. 자, 산화제는요, 산화제는 그거예요. 말 그대로 산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산화를 시키면 난 산화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뭔가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하는 물건의 목적에 맞춰서 이름을 붙이거든. 얘도 똑같아. 산화를 시키니까 산화제라고 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산화가 되겠어. 분명히 될 거야. 내가 산화를 얘를 시키는 거야. 그럼 난 뭐가 되겠어? 환원이 되겠죠. 환원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제는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은 반대야. 환원되면 산화제라고 하는 거야. 그 반대로 얘는 뭐겠어?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환원되고 뭐가 산화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반응성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자, 지금 FE가 반응성이 좀 더 크다는 얘기는 얘는 산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남을 환원시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산화제로 사용이 되는 거고. 반대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어. 자, 얘는 산화가 잘 돼. 얘는 산화가 덜 돼.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얘는 환원이 잘 되고 얘는 환원이 덜 되는 거야. 그쵸. 반대로. 그 환원이 잘 되는 정도도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난이도가 있는 건데 사실 반대로 하면 되거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FE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무슨 말이냐? 본인은 환원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 환원되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전자는 잃었잖아. 산화됐잖아. 환원 안 됐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얘 본인은 환원됐잖아. 그러니까 산화제를 쓰는 거야. 있지? 자, 그 다음에 Ag 플러스라는 은이온이 Ag라는 원자로 환원된다. 일단은 환원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볼게요. 전자가 부족했는데 얻었잖아. 맞지? 네. 환원된 거 맞죠? 이유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또 전자 물어봤어. 이놈의 전자를 진짜. 자, 전자 잃었죠? 얘한테 줬겠지. 그러면 전자는 F에서 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다.